안녕하세요. 천일성장 기록서 그리고 독서 모임 천독입니다. 오늘은 천독에서 함께 읽은 책 회복 탄력성의 뇌과학 이야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아주 인상 깊었던 한 문장을 제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하게 됐어요.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오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결국 오래간다. 우리는 흔히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면 강한 사람, 멘탈이 센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끄떡없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안 무너지는 능력이 아니라 무너진 뒤에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능력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이 책이 더 와닿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생활이 흔들리고 잠도 잘 못 자고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몸은 분명히 피곤한데 마음은 쉬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도 뭔가 계속 긴장되어 있는 느낌이 드는 때가 있잖아요. 겉으로는 별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서는 이미 과부하가 시작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럴 때 사람은 내가 왜 이러지? 이 정도도 못 버티나? 이렇게 자기를 탓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해줘요.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이 말이 저는 참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늘 스트레스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책에서는 적절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들으면서 한 사례가 떠올랐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해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나무가지가 여러 갈래로 자라나고 있을 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도 맨 위 가지 하나를 잘라준다고 해요. 그러면 그 나무는 순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 모양이 바뀌었네? 뭔가 손실이 생겼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나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뻗어나간다고 해요. 6에서 끝날 수 있었던 성장이 7, 8, 9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이 꼭 우리 삶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흔들림, 실패, 예상치 못한 변화, 관계에서의 상처, 환경의 변화, 심지어는 이사 같은 생활의 변동도요. 그 순간만 보면 분명 불편합니다. 솔직히 힘들죠. 그런데 어떤 스트레스는 우리를 망가뜨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정비하게 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보게 하고 더 넓게 뻗어나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며 이 말을 꼭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의 흔들림이 꼭 퇴보는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단단해지기 위한 몸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스트레스를 무조건 미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사람을 키울 수 있지만 지속적인 과부하는 사람을 지치게 하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요즘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스트레스인 줄도 모르고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호랑이에게 쫓기지 않아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쇼츠를 계속 보고 자극적인 영상을 넘기고 싸우는 장면을 보고 막장 드라마를 보고 격투기 장면을 오래 보고 있으면 몸은 가만히 있어도 뇌와 신경계는 계속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뭐 했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왜 말이 자꾸 세게 나오지?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게 조용히 쌓인다는 겁니다. 조금씩 예민해지고 조금씩 집중이 흐트러지고 조금씩 감정이 거칠어지는데 정작 본인은 큰일이 없다고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나온 5가지 리셋 중에서도 특히 하나를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싶었습니다. 바로 멈춰 호흡에 머물러. 사실 이 말은 너무 단순해서 처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 대단한 방법인가? 숨 쉬는 게 무슨 해결이 되나? 그런데 진짜 힘든 사람일수록 멈추는 걸 못합니다. 힘들수록 더 스크롤을 내리고 더 바쁘게 움직이고 더 먹고 더 보고 더 다른 자극으로 덮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책은 말합니다. 먼저 멈추라고, 숨을 쉬라고, 그리고 내 안에 머물러 보라고.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을 바로 찾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리는 것, 그게 회복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정답은 찾으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상태는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지치지? 왜 나는 의지가 약하지? 라고 묻기 전에 어쩌면 더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요즘 내 마음과 몸에게 얼마나 머물러 주고 있었나? 저도 이걸 읽으면서 제 삶에 적용해 보려고 했습니다. 혼자 조용히 걷기도 해보고 일부러 핸드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숨을 쉬어보기도 하고 혼자 밥을 먹으면서 생각을 정리해보기도 했어요. 또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하고 하루를 마치며 행복했던 것과 불행했던 것을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인생이 갑자기 쉬워지지는 않았지만 내가 나를 다시 붙잡는 감각은 조금씩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회복이구나 싶었습니다. 호흡해